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유자입니다. 여러분들 오후 시간 아직 편안하게 보내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비가 와가지고 본인도 밖에 나갔다가 이제 잠시 들어왔어요. 도저히 비 내려가지고 풀도 못 뽑고 결국 그냥 쉬고 왔습니다. 일단 오후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야 하는데 요즘 뭐 재미있는 것보다는 좀 흥미로운 소재들이 조금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어요. 요즘 재미가 없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번 일본 쪽을 볼게요. 일본이 예전에는 참 잘 나갔잖아요. 30년 전만 해도 점유율이 한 50% 됐다고 하더라고요. 반도체 관련된 쪽이라는. 세계 1위의 영광을 한번 되찾아 보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 뭐 칼 갈고 있다 뭐 그렇게 하는데, 과연 일본이 뭐 복수의 칼을 간다고 해가지고 뭐 삼성전자나 TSMC를 넘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여튼간 지금 일본도 상당히 지금 뒤늦게 후회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한번 뒤처지면은 쉽지가 않아요. 반도체 쪽은. 일단 1990년대 초반까지 해도 일본은 미국과 맞먹는 세계 2대 반도체 산업 강국이었어요. 90년대 초반까지 해도.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적수가 없었어요. 도시바는 세계 최초로 이제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상용화하기도 한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1988년에 일본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한 50.3%였다더라고요. 50.3%. 미국이 36. 그때 한 8% 정도 되니까 거의 뭐 정점을 찍은 거죠. 거의 일본이. 한데 참 잘 나갔어요. 벌써 그 뒤로 한 30년이 지난 현재 보니까 반도체 산업에서 일본의 위상은 완전 달라졌죠.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그 최신 보고서에 보면은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시스템 반도체하고 메모리, 여타 장비 등 그 반도체 시장 전반에서 일본의 점유율이 한 10%밖에 안 돼요. 이제 일본이 10% 정도. 미국이 한 50.7%, 엄청나죠. 미국은 50.7%고 한국이 한 19%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유럽이 한 10%, 대만 6%, 중국이 한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뭐 미국이 거의 이제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어요. 1992년에 세계 10대 반도체 제조사 중에서 일본 기업이 무려 6곳이나 됐어요. 92년도에는. 일본 전기죠. NEC, 뭐 도시바, 뭐 히타치 제작소, 뭐 후지츠, 미쯔비시 전기, 뭐 마세시타 전기 등 하여튼 이런 기업들이 아주 잘 나갔어요. 그런데 그 2019년에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 중에 일본 회사는 이제 키옥시아하고 옛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만 이제 있을 뿐입니다. 다들 이제 사라져 버린 겁니다. 거의. 일본 정부는 이를 두고 일본의 조락이었다. 조락. 조락이 뭐냐? 조락. 초목이 시들듯 일본의 반도체 산업도 잎이 떨어지고 쇠하여서 보잘것 없게 됐다는 그런 자조적인 표현이죠. 하여튼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일본이. 그렇게 잘 나가던 일본이 왜 이렇게 참 시들시들하면서 떨어졌는지 참 이해하기가 좀 힘들죠. 하여튼 그랬던 일본이 이제 다시 이제 반도체 부활에 이제 시동을 걸기 시작을 해요. 트럼프 전임 미국 행정부가 그 시작한 미국의 이제 대중 무역 분쟁은 이제 첨단 산업 쟁탈전으로 이제 비화가 되죠. 첨단 산업 쟁탈전. 그 첨단 디지털 산업에 꽂힌 반도체는 가장 중요한 전장터가 되어버렸어요. 여기에 이제 4차 산업혁명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 비즈니스의 그 디지털화는 반도체의 공급 대란을 이제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는 경제를 넘어서 안보에서도 전략 핵심 물자가 이제 되는 겁니다. 전략 핵심 물자로. 또 이런 가운데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이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행보에 나서요. 뭐 미국 그 연방의회 상원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천문학적인 인센티브랑 세제 정책 혜택을 담은 칩스 포 아메리카라고 하죠. 칩스 포 아메리카 액트. 그 액트가 이제 뭐냐면 한국의 법률과 같은 칩인데 이게 포함된 미국 혁신 경제 법안을 지난 6월 8일 날 통과를 시킵니다. 미국은 이 법에 따라서 5년간, 올해부터 5년간 총 한 520억 달러의 반도체 지원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엄청난 돈이죠. 그러면 한 58조 한 5천억 정도 된다고 생각된다 중국도 이제 2014년에 국가 집적회로 산업투자기금을 설치를 해가지고 반도체 기술 개발에 한 200억 달러 투자합니다. 200억 달러. 엄청나게 투자하는 겁니다. 미국, 중국도. 그래서 2019년부터 추가로 290억 달러를 막 쏟아붓고 있어요. 중국도. 그게 또 대만도 마찬가지로 정부도 올해까지 국내 반도체 산업에 보조금을 3천억 원을 투하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연합도 그 집행위원회는 올해 3월 디지털 전략인 2030 디지털 캠퍼스를 내놓고요. 2030년까지 EU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현재 한 10%에서 20%로 늘리기로 인정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EU 그 집행위원회는 올해부터 3년간 역내 반도체 산업에 한 1,450억 유로니까 한 195조 3천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합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막 쏟아붓는 겁니다. 지금 다들 난리예요. 일단은 더 이상의 이전 조락을 두고 볼 수 없다. 이제 그 얘기를 인전 한 사람은 누구냐? 결국 뭐 스가 요시히데 일본 내각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일본 현재 경제 산업성은 지난 3월에 이제 정부하고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반도체 디지털 전략 검토 회의를 이제 개최를 했고, 여기서 이제 검토된 그 아이디어를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경제 산업성은 6월 4일 날 반도체 전략과 반도체 디지털 산업 전략을 각각 공개를 해요. 그 스가 내각은 반도체 전략을 성장 전략에 포함시켜서 이제 가기에서 결정을 하죠. 일단 스가 정부의 그 일본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은 국내 첨단 반도체 양산 체제를 이제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뭐 설계나 뭐 개발 능력을 이제 강화하는데 초점을 좀 맞췄고요. 그 노후화된 그 국내 반도체 제조 공장을 이제 재생하면서 반도체 제조 기술을 이제 친환경적으로 친환경적으로 디자인하는 그린 이노베이션도 추진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더불어서 또 스가 정부는 반도체를 경제 안정 보장 핵심 물자로 보고 미국과 대만 등하고 같이 막 글로벌 협력 체제를 갖춘다, 이런 방침이에요. 여기 보면은 미국과 대만이에요. 뭐 한국은 없어요. 이상하게 한국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본 애들이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제 KIEP는 일본은 현지 반도체 산업의 가장 큰 약점을 파운드리 공장이 부재로 보고 있어요. 파운드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에 일본 정부는 그 메모리하고 로직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의 열세를 이제 인정을 해요. 그래서 현지 반도체 소재나 그 제조 장치 산업의 강점과 결합을 해가지고 외국의 첨단 파운드리를 유치한다. 그런 식으로 전략으로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하여튼간 일본은 그 외국 파운드리 협력을 끌어내려고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지만 대부분 노후한 그런 국내 반도체 생산 상비를 현재 현대화하고 있고 신증설하겠다, 뭐 그런 계획도 같이 덧붙여서 이제 언급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본은 그 반도체 소재 장비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국이에요. 소부장에서는 아주 제가 봐도 뭐 1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강합니다. 일본의 그 시네스 화학하고 그 썸코라고 있어요. 썸코, SUMCO라고 하는데, 썸코는 그 반도체 원판인 그 실리콘 웨이퍼 시장을 장악을 했어요. 상당히 이쪽에 강합니다. 실리콘 웨이퍼 쪽에. 그리고 일본 도쿄 오카공업은 그 포토레지스트이죠. 감광제 분야의 강자고요. 그 스텔라 키미카, 모리타 화학, 뭐 쇼와덴코는 식강용 가스 분야를 진짜 장악하고 있죠. 이처럼 소재나 장비 쪽에는 굉장히 강합니다. 또 일본 장비 기업은 그 미국과 함께 세계 최고의 이제 경쟁력을 자랑합니다. 굉장히 자랑하죠. 일본 장비 기업 중에 도쿄 일렉트론이 있어요. TEL이라고 하죠. 보통 도쿄 일렉트론의 TEL. 여기하고 어드벤테스트, 뭐 스크린홀딩스, 히타치 하이테크, 이런 네 곳이 이제 지난해 기준했을 때 한 세계 한 10대 반도체 기업 순위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아주 경쟁력을 상당히 자랑하고 있고, 또 일본의 그 견고한 반도체 그 제조 기반 산업은 첨단 반도체 그 공장 유치에도 벌써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올해 2월에 벌써 대만 TSMC하고 TSMC는 차세대 그 후공정 패키지 연구업이죠. 그걸 센터를 일본에 뭐 짓기로 했어요. 저번에 한참 봄이 많이 나왔죠.
또 6월에 큐슈에 이제 구마모토현에 파운드리 공장 신설 계획도 내놨고, 일본 정부는 그 이바라키현 스쿠바시에 설립될 TSMC의 그 첨단 패키징 R&D 기지에다 한 사업비 3,700억 중 절반을 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미지 센서 세계 1위죠. 일본 소니. 그 구마모토에 첨단 센서 공장을 신설해가지고 나가사키 공장 증설도 현재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 이 밖에도 일본은 그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계획이 이제 활성화될 조짐인데, 일본 전력 반도체 기업의 롬이 있어요. 롬은 그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제조 공장을 이제 현재 증설하고 있고, 그 도시바 디바이스 스토리지도 카가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다네요. 그래서 미국 마이크론도 히로시마 디램 공장에 대한 증설 투자를 현재 진행하겠다, 그런 의사를 내비쳤어요. 그 키옥시아의 요카이치 공장은 미국 웨스턴 디지털하고 협업해가지고 그 3차원 낸드 생산 설비를 추가 증설하겠다, 뭐 그런 계획을 이제 밝혔고요. 하여튼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그 회로선폭 5나노미터죠. 5나노미터의 그 이하의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을 이제 현재 개발한다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어요. 경제산업성 산하의 연구기관인 산업기술종합연구소라고 있습니다. 뭐 AIST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같은 계획을 위해서 첨단 반도체 그 제조기술 컨소시엄을 3월에 구성을 했고, 이 컨소시엄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도쿄일렉트론이죠. TEL하고 스크린, 뭐 캐논 이런 같은 일본 반도체 장비 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TSMC나 뭐 USJC 등 대만 파운드리 기업하고 미국 인텔도 찬조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럼 일본 정부는 이에 더해서 고성능 컴퓨팅을 위해서 차세대 패키징 기술도 개발해가지고 첨단 시스템 반도체 전후 공정을 그 기술을 모두 갖추겠다, 그런 큰 포부를 갖고는 있습니다. 포부는 좋아요. 아주 일본 애들 포부는 아주 좋다. 하여튼 일본의 이 같은 시도가 이제 성공을 이제 거둘 수 있을지가 이제 아직은 미지수다. 아직은 미지수다. 왜 그러냐? 일본의 반도체 전략은 국내 공급망 우선 전략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 일본의 반도체 소재나 제조 장비 기업들의 정부 의도대로 국내 공급망을 고수할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회의적인 견해가 많다. 회의적인 견해, 그런 게 많다고 합니다. 미중 갈등이나 이제 한국과 일본의 그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갈등처럼 공급망 단절 리스크가 확대돼 버리면은 기업들은 첨단 제조 공장 인근으로 이제 투자처를 옮기는 사례가 많아요. 그렇죠. 이제 공급망 단절돼 버리면 지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결국은 이제 투자처를 옮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그 반도체 소재 기업들의 일본 수출 규제가 시작되니까 한국 내 투자를 확대한 것도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어요. 하여간 미국과 일본 간 그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일본의 해외 첨단 파운드리 유치 전략의 향배는 과연 한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변수인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의 경쟁은 진짜 많아요. 삼성의 경쟁은 뭐 대만도 있죠. 미국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일본도 만만케 보사는 안 되는 겁니다. 일본도 예전에 영광이, 옛날에 그래도 한때 잘 나가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직까지 소부장 기업들이 탄탄히 살아있고, 또 일본 정부가 또 주도적으로 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좀 다양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그렇게 뭐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치열할 것 같아요. 경쟁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또 일본이 우리하고는 그렇게 썩 좋은 관계는 아니다 보니까 얘들이 그렇게 협업을 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대만하고도 좀 약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신기하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 난감한 상황도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 총수 부재로 인해서 상당히 좀 힘들죠. 결정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이재용 부회장이 빨리 이제 출소를 해가지고 삼성전자 빨리 재정비해서 뭐 시스템 반도체 이것도 치고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본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현재 일본은 현재 칼 갈고 있다. 현재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리립니다. 그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상황이 이렇다는 거니까 우리는 이런 흐름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상 영상 여기까지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